안녕하세요. 메리츠 시청자 최진호입니다. 요즘 현장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약관 때문에 설왕설래가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장에서 많이 얘기가 오가고 있는 녹색회사 약관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1, 2, 3 요건은 똑같아요. 구속영장에 구속된 경우, 그다음에 약식명령 받았을 때, 그리고 뭐 이거는 법원에서 그냥 약식명을 받은 사람인데요. 정식 재판을 법원에서 진행했을 때를 규정을 해놓은 거고요.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되는 이슈는 이거죠. 5번, 6번. 여기 경찰 조사 포함이라고 제목에서 해놓으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건데 이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요. 자,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여기까지 했으면 엄청 좋은 약관이죠. 근데 뒤에 보면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라고 해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피보험자가 이제 사고를 냈어요. 근데 사망사고래. 사망사고면 제 생각에는 무조건 검사 만나고 와야 돼요. 송치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과실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과연 검찰에 불송치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일단 우리는 어려운 말 나오는데 판의사 불벌죄라는 말이 나와요. 판의사 불벌죄는 뭐냐?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은 벌을 하지 않는다. 요런 이제 죄거든요. 근데 이 중대법규 위반, 중과실 교통사고는 판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무리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죠. 합의를 아무리 잘해도 일단은 벌을 좀 깎을 수 있을 뿐이지 어쨌든 제 생각에는 불송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모순이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6번은 조금 장점을 가지고 있죠. 검찰에서 약식 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하면서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또는 뭐 중과실 교통사고 이거니까 여기는 조금 매력이 있다고 봐요. 그렇구나. 약식 기소가 되었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되게 제어를 잘 해놓은 게 급수 제한을 줬어요. 약식 명령을 받았을 때는 8에서 14급에 5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여기 돼 있죠. 5번, 6번. 요 두 가지 경우는 5번, 6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급수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14급에서 500만 원으로 제한이 들어간다. 이 부분을 조금 살펴봐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메리츠 학관하고 조금 대놓고 비교를 해보면 메리츠 학관 같은 경우는 구조 자체는 단조로워요. 구조 자체는 똑같다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좀 달라요. 자,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로 끊어놨죠. 예, 약식 명령을 받고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로 끊어놨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똑같이 피보험자가 약식 명령에 불복해가지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1심 판결이 선고가 돼야 돼요. 네, 이게 좀 차이점이죠. 이건 뒤에서 이제 요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5번, 6번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불리를 봐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규정을 가지고 있죠. 급수의 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메리츠 약관은 아무리 살펴봐도 아마 그걸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급수의 제한 규정이 없어요. 예를 들면 14급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약식 명령을 받았는데 정식 재판만 청구해줘도 얼마짜리가 되냐면 가입금액 그대로 5천만 원짜리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만약 약식 기소에서 중단을 하게 되면 이제 500만 원까지 해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면 자, D사 같은 경우는 불송치 시 지급한다.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과실 교통사고 또는 사망사고 요건을 가지고 있고 얘네 특히 중과실 교통사고는 판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불송치 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약식명령 단계에서 지급한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부상 급수에 따른 감액 조건을 가지고 있죠. 14급에서 500만 원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메리츠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 건 이 부분이죠. 약식 명령을 받은 후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요구했을 때 차이가 발생해요. 일단 1심 판결이 나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1심 보통 판결 날 때가 6개월 정도 지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한다. 꽤 걸리는구나. 거기에다가 급수 제한도 또 가지고 가고 있어요. 3천만 원의 급수 제한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요. 메리츠는 뭐냐? 약식 명령을 받고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 요구만 하면 바로 요건 성립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4급 사고라고 하더라도 특히 5천만 원부터 가입 금액이 시작 바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이제 유불리를 가지고 있냐면요. 예를 들면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사례들을 살펴보면 예전에 가입했던 500만 원짜리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 보통 세금 계산을 500만 원 끊어서 청구를 합니다. 근데 이게 2천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2천만 원 늘었는데도 2천만 원이 청구가 되고요. 3천만 원으로 늘었는데도 청구는 3천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 들어와요. 그럼 5천만 원짜리 만약에 가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들어올까요? 제가 봤을 때는 5천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 끊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변호사분들이 이거를 처리할 때
이 증권을 보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한번 잘 조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한 단계의 차이인 거죠. 약식 명령에서 끝내면서 500만 원짜리로 끝낼 거냐? 아니면 여기서 정식 재판만 요구해주면은 급수 제한 없이 5천만 원으로 가줄 거냐? 요게 굉장한 큰 차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DB 쪽에서 약관 제어를 상당히 잘 해놨다라고 봐요. 14급에다가 이렇게 제한을 걸어놓고 1심 판결이 나야 지급하도록 이렇게 정식재판 요구했을 때 이렇게 제어를 걸어놨단 말이죠. 그러면서 가입 금액도 제한을 걸어놓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리츠 녹을 보고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약관이 좀 고객한테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큰 거예요. 14급 사고에서 한 단계만 더 나가면 돼요. 약식 명령 받고 정식 재판 요구만 해주면은 가입금이 갑자기 5천만 원으로 변신하는 마법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직은 요 부분이 고객들한테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길 거지만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요 부분이 상당히 고객님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